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FOMC, BOJ,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 일정 등을 소화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장이 어떻게 BOJ 결과 등을 받아드는가가 꽤나 큰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일정 부분에 금리에 영향을 주긴 했으나 시장의 판단은 이미 선반영될 것이 꽤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장은 오히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속에 수급 영향 속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AI 수익화 논란도 오픈 AI 덕분에 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내장 마이크론 대비 시세가 좀 아쉬웠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가 될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가 지난주 후반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대로 쭉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맘때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여러 가지 통계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12월의 평균적인 지수의 흐름을 보니까요. 후반부에 더 강하더라라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여기 정도쯤에 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약간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지금 이 순간부터 쭉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타랠리의 가능성, 우리가 통상 산타랠리라고 칭하게 되는 이 기간에는요.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의 첫 2거래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딱 7거래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적용해 보니까 날짜로는 12월 24일 수요일부터 1월 5일 월요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25일과 1월 2일 딱 이틀 휴장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7거래일이 되는 거고요. 이 7일 동안에 S&P 500 지수의 평균적인 상승 확률이 79.5%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상승률은 1.32%가 되더라라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타랠리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듬해 주가지수의 퍼포먼스도 달라졌다라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그냥 어떤 한 통상적인 해에 평균적으로 1년에 9% 정도 오르는 것이 원래의 흐름이죠. 그리고 상승의 확률은 71.2%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산타랠리가 왔던 해만 특정해놓고 본다면 상승 확률이 72.4% 그리고 지수의 퍼포먼스는 10.2%로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았던 해에는 이 지수의 상승률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66.7%의 상승 확률 가운데서 지수의 상승률은 5%에 그쳤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올해 연말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산타랠리가 이어지게 될 것인가? 나타난다면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 시장의 흐름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주 초반, 주 중반까지도 AI주들 중심으로 흔들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날은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일부 호재성 재료들이 유입됐던 AI주들이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그 주역으로 자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1.3%의 플러스 23,3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9% 가까운 반등으로 6,830선을 회복해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는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습니다. 센티먼트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달에 51에서 이번 달
52.9로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53.4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좀 흥미로웠던 것은 항목별로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의 부분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1년 후에 혹은 5년 후의 물가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꺾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 속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 3.5bp 상승하면서 4.15%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CNBC 인터뷰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11월 CPI 물가지수,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10월에 데이터 집계되지 않았고 11월 역시도 초반부 데이터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CPI 물가를 발표됐던 것보다 한 0.1%포인트 높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인하를 잠시 중단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을 제기한 겁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보통 중도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매파색채를 띠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부담 요소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 이날 11%대 급락,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15선 아래까지도 뒷걸음질을 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날 AI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두드러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자극했던 촉매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앱 피겨스라고 하는 특히 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이 깜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픈 AI의 수익성 이상이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챗 GPT가 이제 앱 결제 금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보니까는요. 불과 31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42개월보다도 훨씬 더 짧았던 것이고 HBO 맥스 그리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기로 유명한 틱톡이 기록했던 58개월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30억 달러라고 하는 어떤 벤치마크를 달성했다라는 보고서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AI주들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던 수익성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보고서였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챗 GPT의 결제 금액을 봤을 때 2024년에 보시면 4억 8천만 달러를 좀 넘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그 수치가 24억 8천만 달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5배가량 급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라고 하는 AI 툴을 이용해서 빠르게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구독 모델 그리고 수익 모델을 다변화시킴으로써 더 빠르게 수익성을 확보할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AI 기업들의 유동성 혹은 적자 지속 우려를 완화시켜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의 센티먼트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죠. 이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AMD 등과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코어위브 등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특히나 코어위브의 경우에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AI 지원안을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대한 효과까지도 안아가면서 22%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아이렌이 11% 그리고 네비우스의 주가가 1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AI 거품이다, AI 수익성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연초에도 계속 조정의 빌미 혹은 명분으로 삼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유의미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의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의 시세를 조금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날 오라클의 주가 급등세가 참 반가웠습니다. 지난 주에 특히나 이 AI주 약세의 주범이기도 했다 보니까 그런데 이날 주가 급등을 촉발했던 핵심 뉴스는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확보했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사실 지니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초우량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의미까지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오라클 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 부분이 최근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거잖아요. 이제 현금 흐름이 개선됨으로써 이런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확보 뉴스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틱톡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거의 쓰고 있는 앱이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3.9% 급등, 그 비하인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H200칩의 대중 판매 허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도 작용했다라는 점 체킹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이틀 전이었죠.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공개하면서 그 전날 10% 급등, 이날도 7%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가 하면 테슬라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쉬어가기 차원에서 이날은 소폭 하락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이제 테슬라는 인도량을 항상 한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하죠. 4분기 인도량은 이제 1월 초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도이체방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44만 대를 밑도는 4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점도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는 양호했습니다. 특히나 리비안의 10% 급등,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 급등 전망 속에서 앨범알이라든지 퀀텀 스케이프 등의 대표적인 관련주들의 시세도 양호하게 진행됐다는 점 오늘의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좀 부진했던 쪽은 최근 리테일주들이 사실 실적 발표 후에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소외주였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는 패턴이 나타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키는 그러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시장은 특히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치명타로 작용을 했고요.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마진 둔화를 전망한 점 역시도 센티먼트를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5%의 급락이었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주들이 다 함께 하락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KB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택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마진이 압박을 받으면서 8%대 급락, 이는 즉 로우스라든지 홈디포 등의 주택 건설 관련주들의 주가까지도 다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은 그야말로 우주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시간 통해 몇 번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주에 우주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12월 18일 백악관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미국의 우주 우위를 ensure, 확보하고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여기자라는 내용이고요. 주요 골자를 보시면 미국의 우주 패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달 표면에 영구 거주 기지를 구축하는 등 미국인을 달로 보내는 것, 그리고 골든돔 프로토타입,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을 2028년까지는 시연해라라는 방안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우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도 주요 골자로서
주로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의 IPO까지도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주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들이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더 강력하게 내는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관련주들의 리스트를 정리해 봤을 때 지난주 주간 수익률을 보시면 역시나 다시 한번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특히나 두드러졌던 종목으로는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 파이어플라이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유망 기업들을 볼 때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ETF로는 ARKX라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우주 관련주들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다양한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양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BOJ에 대한 우려 등을 좀 미리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작 BOJ 금리 인상 결과가 있었던 그날 오히려 시장은 그래도 힘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65% 상승세, 코스닥은 1.5%나 올라줬죠. 자, BOJ에서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결국 올렸죠. 0.75%.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으나 사실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해석 등이 나왔고요. 안도 심리 속에서 위험 자산의 회복, 재료 노출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에다 총재 조금 앞서서 미리 금리 인상을 경고했던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나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에다 총재는 추가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충격이 그리 크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은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 자, 이 BOJ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이슈가 전달되고 나서 오히려 미국 선물은 양전했고요. 비트코인 등도 반등하면서 지수에 크게 힘을 빼는 요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부양에 대한 의지가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150조 국민성장펀드 1호, K-엔비디아 육성 등 7개 분야의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내용에 시장은 반응을 보여줬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바이오, 로봇, 우주, 창투사 종목들까지 강세 흐름을 기록했죠. 자, 12월 좀 남아있는 시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요국 통화정책 이벤트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FOMC 22, BOJ까지 다 통과됐고요.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물가 데이터 등 셧다운 이슈 이후를 좀 소화하면서 애매한 포인트 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추 데이터 등을 모두 보냈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수익화 논란도 11월부터 우리를 조금 힘겹게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주말 사이 오픈 AI의 수익화 논란을 줄여주는 소식 등이 전달돼서 일정 부분 우려를 거의 만회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4천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유동성 등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12월 남아있는 시간 좀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실 반도체 진영이 힘내주길 바랬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업종 우위로 반도체 시세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조방 원전 쪽에서 강세를 기록했고 테마의 상승이 도드라졌죠. 이날 조선은 하나오션의 LNG 운반선 7척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 매출 대비 규모가 24%로 꽤나 컸다라는 점에 조선주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화오션 등이 5%의 상승세,
한동안 조정을 강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좋은 소식에 조금 가볍게 반응하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방산 쪽도 이날 올라가는 명분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외교 핵심 테마를 방산으로 꼽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방위산업주 한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한화 시스템 11% 상승세였죠. 다만 재건적 뉴스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EU 정상회의에서 2년 동안 우크라에 900억 유로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려와서 이날은 방산과 재건이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나름 꾸준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생보법이 포함된 이제 NDA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반사 이익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장후반 더 탄력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요소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의 탄력도는 더 좋기도 했네요. 여전히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고요. 알지노믹스는 이날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핵융합 관련한 테마였죠. 트럼프 그룹에서 핵융합 기업에 대한 M&A 이슈가 있었고 과기부에서도 핵융합 기술 개발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핵융합 관련주들이 강세였어요. 당일에 핵융합 관련주들 보통 일진파워 혹은 비트론 에스텍 아니면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진파워의 급등 그리고 모비스 역시나 16% 정도 올라가면서 테마단의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IPO 이슈부터 나사 국장,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명령의 서명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쪽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관련한 기업들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로봇은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제조업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서 SPG와 같은 로봇주들도 이제 반영을 보여줬죠. 20% 이상의 급등이었고요.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키워드와 맞물려서 요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18% 상승세. 자, 로봇과 우주, 방산, 자율주행의 키워드에 같이 들어가는 개별주로 링크솔루션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역시나 금요일에 15% 올라갔습니다. 자, 원전도 나쁘진 않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의 수주 이슈, 가스터빈 혹은 SMR 신축 공장에 대한 투자 이슈 등이 맞물렸으나 이날 3% 정도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경고 관련한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투경이 해제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 딱지에 반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좀 호재를 더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연말 연초 이제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연말 수급에 대한 관전 포인트 시장에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 기관들의 이런 수급 플레이가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세금 회피 물량이 어느 정도 선정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유동성이 조금 더 유입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있죠. 다만 기관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할 가능성 때문에 일정 부분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 휴가 시즌으로 인해서 호가창 자체가 얇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적은 물량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 등도 자리하고 있네요. 자, 연초 수급에 대해서는 하나증권이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1월 아무 주식이나 오르지 않는다. 올라갈 주식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돈을 잘 벌고 기술적 혜자가 있어서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던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하이 퀄리티 기업 중에 지속 생존 가능한 기업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본보다 매출 증가율이 좋고 매출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고 그리고 잉여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줬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 정도 기업들로 정리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현대모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S일렉트릭 이런 삼성전기 등등의 종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들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1월 수급 유입이 있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볼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면서 이런 수급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기도 했죠. AI와 비트코인의 회복도 반가웠고요. BOJ 금리 인상 영향이 조금 제한된 것도 긍정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채금리가 2%를 상회하면서 각국의 국채금리를 일정 부분 밀어 올린 흐름은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자, AI와 원전 진영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챗 GPT 출시 31개월 만에 앱 소비자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라는 점, AI 진영의 수익화 논란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오라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합작법인 계약 체결 이슈로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를 높였죠. 그래서 AI 진영의 종목들이 같이 올랐고요.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원자력 기술 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AI 회복과 같이 이 이슈가 맞물려서 좀 강하게 올라섰어요. 오라클도 오르고 오클로도 오르고 뉴스케일 파워도 같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AI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 AMD도 역시 올랐죠. 중국의 H200 판매 허용에 대한 이슈, 정부가 정말 이제 수출을 위해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가 강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인텔 투자 허용도 있었고요. 옵션 수급까지 맞물려서 4% 정도 오름세였죠. AMD 리사수 CEO가 중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우주의 소식도 계속 긍정적인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위성이 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영향은 제한이 됐어요. 인투이티브 머신이나 로켓랩 등의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오르며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우주 등등의 키워드를 같이 뽑아볼 수 있는 원전까지도요. 대목이었습니다. 뉴욕장 분위기 좋았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하나 이제 주말을 거쳐오면서 이슈가 된 게 있었죠.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정전이었습니다.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13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도시의 3분의 1 가구이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구글 웨이모 차량 서비스 중단 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자 웨이모가 멈춰선 이후 교통 혼란이 가중됐다라는 내용 등이 SNS에 퍼졌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두운 신호등을 인식해서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정상 주행을 해낸 영상이 또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샌프란의 정전 사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샌프란의 정전 사태 어찌 보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블랙아웃 위험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세계 곳곳의 정전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생활 속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따박따박 전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잘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원전이 됐든 비상 발전이 됐든 ESS가 됐든요. 언제든지 에너지원에 대한 스토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예상치 못하게 SNS에 이런 내용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비전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부각이 됐을 수 있습니다. 웨이모와 차이점을 꼽아본다면 웨이모는 라이다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정밀도 면에서 뛰어나지만 악천 후에 취약하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던 비전 센서 같은 경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키워드를 염두에 둬봐야겠죠. 자,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이 4분기에 미국장이 별로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유독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20%나 4분기에 올라섰어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2.5% 오르며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60 넘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 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이제 구리와 관련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함께 받고 있죠. LME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구리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의 구리는 새로운 금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 이번 주 일정 중에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의 스토리에서 구리의 사용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짚었던 내용이죠. 12월 1일이었는데 신시대의 석유가 바로 구리이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UBS에서는 뭐 13,000달러 그리고 CT에서는 15,000달러 정도 내년도 2분기에 구리 가격을 점치고 있습니다. 구리를 쓸 곳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이나 뭐 데이터 센터 등에서도요. 칠레나 중국 등에서는 계속해서 약간의 수급이 줄어드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 속에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스토리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리라는 키워드로 본다면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전선주, CCL, 기판, 동박업체들, 대체재 측면에서 알루미늄 등도 같이 소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금과 은처럼 구리와 알루미늄 이렇게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대체재로 알루미늄을 같이 체크해 본 거죠.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SK 실트론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CCL의 키워드에서는 또 국내에선 두산을 꼽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언제든 구리의 키워드, CCL의 키워드에서 반응을 보여주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 밖의 뉴스입니다. AI 진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수요 90% 이상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단독 뉴스긴 한데 또 나온 뉴스죠.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 테스트에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나쁠 것 없는 뉴스들이었고요. 내년도에 메모리 대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네요. HBM 한 개 만들면 일반 D램 3개가 사라지는 구조다. 그만큼 뭐 정해진 캐파 안에서 HBM에 대한 할당을 많이 해나갈수록 일반 D램을 생산할 수 없는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저전력 D램 LPDDR을 채택하면서 이 LPDDR을 사용하는 스마트 제조사 등과 수급을 이제 확보하려는 경쟁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칩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IT 기기 등을 만드는 업체 등은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객들 소비자가로 넘겨주느냐가 이 스마트폰 혹은 IT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의 생존과는 좀 직결되는 부분일 것 같네요. 일단 메모리 대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12월 20일치까지의 수출입 데이터를 잠정적으로 살펴봤을 때 P와 Q가 함께 폭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더해집니다. 일단 AI 반도체 진영에 나쁠 것 없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고요. 조방원에서는 거의 한화그룹주가 돋보이네요. 미국 해군 차기 프리킷 FFX 전환 속에 한화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 필리조선소 얘기가 한 번 더 부각되는 내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로켓 천무가 에스토니아에 수출한다라는 소식, 또 한화 시스템이 보잉에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를 공급한다. 아까 보잉을 뚫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주들 뉴스가 많았다라는 점 주말 사이에 이슈였고요. 단독 뉴스긴 한데요. 국내 코인 발행 9년 만에 허용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한 일정이 하나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 뉴스 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테마 등이 있겠죠.
발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결제주들도 같이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단알은 이미 한 7% 올랐었는데 미리 반응한 이슈로 봐야 될 것인지 한번 관전 포인트로 놓고 가시죠. 자, 개별주로는 IPO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삼진식품이 삼진어묵 다들 아시죠? 오늘 코스닥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보시고요. 현대차가 새해 신차 7종에 대한 출격 뉴스도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반납에 대한 일정이 오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뉴스들이었고요. 이 중에 반도체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따로 뺐습니다. 하나증권이 국내만 소외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대목인가 하니 다른 메모리사, 마이크론 혹은 대만의 난야, 올해 주가 상승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들보다 못 간다라는 것에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도 더 낮은 상황인데 비중 확대로 삼아야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메모리사 조정이 나온 11월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스나 VM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나름의 하나증권의 탑픽 의견도 내기도 했네요. 자, 여기에 단독 뉴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HBM4 엔비디아 테스트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네오셈, YC, 테크윙, DI 등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공정 장비사죠. 그리고 IST 풋클리너 장비사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사실 11월부터 별 재미가 없긴 한데요.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한다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YC캠 같은 경우는 우리 유리기판 소재사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EUV, HBM 소재로도 같이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관전 포인트로 이런 뉴스가 있었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인텔 투자 승인 소식이 들려왔죠. 인텔 관련주들 테마단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일단 PSK 검사장비, 세정장비 기업이고 많이들 보시는 게 또 인텍 플러스이기도 하고요. 코미코 등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자극하는 뉴스들이 많았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보죠. 자, 시장은 BOJ 내용을 좀 소화해야 되는 수급적인 흐름으로 혹은 금리나 이런 매크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여전히 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약한 흐름을 기록했던 바 있었죠. FMC나 BOJ나 AI 수익화 논란도 부담이었고 내부적으로는 2차 전지의 악재도 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연기금 투자 유도 속에 코스닥 내에서 관심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ETF가 어디가 될지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장 전략에서 챙겨보겠고요. 자, 미국에서는 AI가 반등을 기록했죠. 팔란티어, 오라클 혹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일어섰고요. 물론 수급적인 일시적 요인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 투자 승인, H200 중국 수출 검토 이슈, 오픈 AI의 마진율이 올라갔다라는 뉴스. 국내에서는 D램 쇼티지, HBM4 점유율 한국 업체들의 우위에 있는 소식 등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이슈까지도요. AI 반도체 진영이 뉴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와 같이 맞물려서 조금 회복세를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단도요. 전력, 샘플안의 정전으로 인해서 전력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같이 넣어봤고요. 그 외로는 한화그룹주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경 해제에 대한 반응 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반도체 수출이 괜찮고 그 가운데서 구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CCL 같은 경우 두산이 지금 SK 실트론 이슈로 변동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좋지 못할 때 매수 기회일지 아닐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위법 판결 가능성이 폴리티코에서 72%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이것도 일단 뉴스로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이른 시기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한중의 키워드가 뭐 K-팝 콘서트 등 이슈와 맞물려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리, 스테이블 코인, 핵 융합, 양자 컴퓨팅, 그리고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요 정도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정으로 가기 전에 바이오요. 매일같이 바이오는 조금 개별주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CDMO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조정 후 반등이 기대되는 바이오텍으로는 알테오젠, 리가, ABL 바이오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들이 각각 파트너사들과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가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최근에 신흥 강자 종목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A로 시작하는 기업들, O로 시작하는 기업들이었었죠. ABL 바이오, 에이프리 바이오, 뭐 에임드 바이오, 알지노믹스, 오름 테라피틱 등이었습니다. 물론 ABL 바이오는 신흥 강자가 아니고 절대적인 강자에 속했던 종목인데 애쉬라서 여기다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 이들 종목은 금요일에도 시세가 나쁘진 않았어요. 에임드 바이오가 공모가 대비 540% 오른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요일장에 2%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에임드 바이오 이슈로 인해서 ADC 혹은 DAC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자, 알지노믹스도 따따상 기록하고 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름 테라피틱의 자금 조달 성공 이슈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20% 올랐습니다. 다만 이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장기적인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만 일단 매매 전략 차원에서 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의 변동을 고려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못 간 바이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이제는 반도체로 수급을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이제 ABL 바이오 관련한 이슈가 하나 또 전달이 돼서 요거 같이 넣어봅니다. 미국 FDA에 ABL206 임상일상 IND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ABL206이 ADC 후보물질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ABL 바이오의 좋은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신흥 강자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웠던 12월에 이 바이오텍들 이제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됐을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부터 보여드렸던 각 증권사의 내년도 탑픽 바이오 종목들이니까요.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12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내용 등을 좀 시장이 반영하겠죠. 반도체 쪽이 좋았다라는 소식 등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고요. 앞서 삼진어묵, 삼진식품의 IPO 오늘 코스닥에 입성하게 됩니다. 두산에너빌 투경 경고가 이제 반납되는 시기,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이기도 하죠.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정부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또 관련 종목들의 시세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그 밖에는 큰 이슈는 없는 가운데 우리가 목요일에 휴장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 기업 이제 배당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되는 날이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토요일에 이제 하이젠알에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있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많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좀 따로 떼서 체크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이제 다음 주 월화의 일정들까지 살폈고요. 남아있는 1월 이제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1월 2일은 10시 개장이고요. CES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의 일정들, 12월 미국 고용동향 보고서, 이 부분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데이터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PPI도 14일에 다 같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15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도 1월 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C 1월 29일이네요. 1월 중 우리가 체크해야 될 명확한 날짜가 픽스되지 않은 이벤트 등은 요 정도 진행이 되니까요. 기억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호흡하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이지만 또 연말 마무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종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I 수익화 논란, 마이크론과 오픈 AI 덕분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BOJ에 대한 경계, 물론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은 선반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AI 뉴스도 좋은데 정말 이제 임박한 산타랠리 가능할까요? 산타랠리라는 것이 요맘때부터 이제 장이 좋아지면 지금부터 연초까지 올라가는 것을 산타랠리라고 하죠. 미국 시장을 봤었을 때 과거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추적 해봤더니 이 시간이 올랐던 것이 이 기간 동안 올랐던 것이 한 75% 정도 된다라고 하니 산타랠리라는 말을 대중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확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을 신호라도 알리듯이 오라클이라는 주가가 모처럼 반등의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AI 산업의 중심과 핵심의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AI 버블 논란, 그러니까 연약한 고리죠. 좀 불안감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꺾이고 다시 기대감이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풍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좋은 뉴스로 반등이 있었죠.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우리 다 알고 있는 틱톡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관리를 오라클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뉴스 내용으로만 보면은 지난주 주초에 이 시장을 어지럽혔었던 그 블루아울의 어떤 투자 참여 철회와 관련됐던 악재보다는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공지능 AI 버블과 관련된 노이즈가 시장에서도 이제는 좀 썩은 재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마이크론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H200 반도체 칩을 중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면허를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다는 것 뉴스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H200과 관련된 뉴스는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일제히 움직인다는 것이 수급과 시장의 환경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뭐 산타랠리가 어떻게 올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산타 할아버지 오세요라고 눈을 깔아준 역할은 미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막 이때쯤 되면 포트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뭐 마이크론 대비 우리 못 갔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다는데 코스닥 바이오 로봇 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백지 상태에 한 번도 투자해 본 적 없는 투자자가 이제 이 시장을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본다면 네. 어떤 식으로 포트를 좀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뉴스 하나에 어떤 수급들이 다 이동하고 이렇게 쫓아가고 그랬던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는 조금 가져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파월 연준의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국채 매입을 했기 때문에 QE를 하면서 QE는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말라서 이것이 리스크로 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지만 그럼 나중에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 또 풀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결국 지금 연준의 액션은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말장난을 좀 하지만 어쨌든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점. 내년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여기까지 끌고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위기가 내년에 긴축으로 바뀔 상황은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완화적 스탠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적절한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11월 중순에 시장을 방어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12월에 금리 인하될 확률이 97%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 나올 호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호재는 시장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그 뒤로 별로 재미는 없었죠. 다행히 코스닥 부양책 기대감으로 우리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잔고는 조금 더 좋아졌었지만 어쨌든 지수의 방향성으로만 본다면 그 당시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100% 반영된다라는 건 더 이상 뭘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뉴스가 1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맞닥뜨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더 해야 될 거야. 라고 바라볼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CPI에 대해서 매크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결국 그걸 못 믿는다면 고용도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것이고 CPI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낮아지는 수준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유가 또한 내년의 전망치가 일제히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잡혀가고 고용 쪽에서는 여전히 금리를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환경이 내년에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스탠스는 투자할 만하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버블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충분히 녹여진 재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몇 번씩 AI 버블론 수익화 논란에 우리가 좀 변동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악재도 재료 노출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좀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황관을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해 봄직한 장의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심에서 각 섹터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하나증권의 보고서 제목이 저는 인상 깊어서 넣었었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못 갈 이유가 없다. 1, 2위 사인데 왜 이제 나니아나 마이크론 대비 올해 시세가 쳐줘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의견 주신다면요? 못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잘 달려왔기 때문에 잘 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쉬어가고 있고 이제 다음번에 나의 타이밍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달려가겠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한국 시장의 연말 효과라는 것, 그 다음에 12월 달에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치고 갈지 1월부터 치고 갈지 특히 한국 증시는 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지난 이후부터 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자주 있어서 어쨌든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을 갖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HBM에서도 우리 반도체 투톱은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 이제 랠리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출발이 언제부터냐, 오늘일 거냐, 다음 주일 거냐, 새해 첫 주부터일 거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올라가서고 나서야 판단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은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우려하시지 않을 거예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일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텐데 실질적인 것은 소부장이죠. 네. 상당히 좀 생각보다 이 정도면 모아갈 법도 한데 라는데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투자를 얼마만큼까지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레거시 가격이 굉장히 뛸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공장의 공정이 HBM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생산은 줄고 수요는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투자가 레거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냐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지금 단에서는 이 자리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조금 분할 매수 정도로서는 충분히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것에 대한 확인은 1월 정도 수준에서는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전통 뭐 레거시가 됐든 HBM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뭐 검사 쪽 이쪽은 양쪽이 키워드가 다 맞물려 있으니까 이쪽에서 계속 키워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재단에서 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ISC였는데 네. 조금 덜 밀린 것 같은데 바로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안에서 먼저 좀 눈에 띄는 종목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글 TPU 쪽에 들어갈 수 있다. 당사 제품이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번 올랐었던 종목이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도 쉬어가는 타이밍을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쉬어가고 있지 않았나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AD 테크놀로지인데 결국 엔비디아 플러스 알파로서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할 때 TPU 칩이라는 것이 결국 에이직 반도체라는 것,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의 하나의 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AD 테크놀로지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버블이 이제는 좀 진부한 재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이즈들이 상당히 무거운 노이즈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버텨낸다라는 것이 더 눈을 크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충분히 꺾여 부러질 만도 했는데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 ING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시각의 중요성을 여기서 느껴요. 그 SMR 이슈라던가 가스터빈 이슈 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관련한 이슈 속에도 왜 못 가나 라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했다면 차장님은 그러한 이슈 속에도 여러 노이즈가 있는데도 잘 버텼다라고 파악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이제 해제와 같이 맞물려서 좀 더 힘을 내주길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 진영과 원전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로는 바이오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오가 이제 신규 상장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받아가다가 지난 금요일은 바이오텍도 일제히 올라줬고 또 CDMO에 대한 기대감, 이제 생보법 트럼프 서명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또 CDMO 업체들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시가 나가고 있죠. GSK의 미국 락빌 공장을 인수했다. 4,147억 원으로 수주 소식, 공장 인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 수주 소식들도 계속해서 지금 한 두세 건씩 잡히고 있네요. 공시사항으로요. 1조 1,000억 원, 500억, 또 500억 각각 유럽에서 수주 이슈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바를 필두로 한 CDMO 업체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 ABL 필두로 한 바이오텍, 그리고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트레이딩하기가 어려운 섹터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끝났다 싶으면은 정말로 좀비처럼 살아나서 다시 시장의 대장을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저 꼭대기에 올라간 걸 쫓아가면은 조정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 특히 이제 바이오텍 종목들일 텐데요. 뭐 오래전부터 바이오텍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제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랠리를 말씀드렸을 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훈풍이 올 때는 언제나 바이오가 먼저 치고 갔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바이오는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부양치과 관련돼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작은 악재와 대단한 호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악재라는 것은 너네 이상한 회사, 이상하게 기업 운영하면 상패 조치할 거야. 상패 가장 두려운 단어가 앞에 나왔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자금이 이제는 코스닥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 실질적으로 수급만큼 뚜렷하고 확실한 호재가 없거든요. 미국 증시가 과거에 다우지수가 2000에서 10,000포인트 갔었을 때 그게 국가 경기가 2, 3년 만에 5배가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퇴직연금이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이것만한 호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급적인 호재들도 기대감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해 줬네요. 코스닥에서 소형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소형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전히 시총상위 종목군으로 보라 말씀드렸었던 저의 뷰는 여전히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오랜만에 한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동안이 아니라 거의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삼천당 제약인데요. 에스페스. 네, 시청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그러네요.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쉬어감과 기다림의 행보를 잘 만들지 않았나.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남들 플랫폼 갈 때 자기 차례로 오기만을 기다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랬던 종목이 코롱 티슈진이 그랬습니다. 타이밍 좋게 한번 말씀드렸었던, 운이 좋았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운이 좋을지, 무슨 일 하시는지는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페스 먹는 약을 주사제로 바꾸는 플랫폼 기업이죠. 두 번째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요. 이 종목은 과거에 췌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임상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등재했었을 때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도 지금 주가의 흐름은 거기가 끝이 아닌 것 같은 주가 흐름을 지켜줘서 이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평역 항암신현제 네수파립이라는 위암에 대한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선을 바꾸고 봐야 할 두 섹터라는 타이틀입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엔터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이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이브 진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내년에는 드디어 BTS가 완전체가 된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위버스라고 하는 어떤 IT 플랫폼을 통한 네이버랑 손잡고 하이브가 손잡고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네. 여기서 놀기도 하고 물건도 팔고 백화점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위버스가 내년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정착이 됐고 이제 아마 BTS가 연합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많았지만 BTS가 완전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종전과 관련된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와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뉴스를 보시라라는 뭐 포인트인데요. 한국과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비공개 북핵과 관련된 협의를 뭐 이야기를 해나갔었다. 라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우리에서 뉴스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멀은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쪽의 행보를 보면 마지막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금 종전 대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3자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땅과 관련돼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협상을 전제로 한 마지막 삿바 싸움에 대한 삿바 싸움보다는 마지막 피날레를 이건 저만의 레피셜이니까 그거를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대북주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주들은 뭐 시장에서 전혀 움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내년 2, 3월에는 어떻게든 끝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 담아가기에도 부담은 없는 자리이다. 뭐 그런 재건주를 앞서 말씀드린다면 TYM 대동 기어들이 눈에 보이고요. 전진건설 로봇이나 SOS텔텍은 언제나 그 방향성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와 재건에서 시선을 조금 달리 두고 봐야 될 섹터 혹은 종목으로 이야기를 뽑아주셨으니까요. 저희 체크하면서 대응해 가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